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아빠가 빌린 돈은 직접 다 갚았는데 그게 며느리인 제 탓인가요? 이자로 월급 통장을 담보로 내놓으라뇨. 애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친정아버지 덕분에 친분이 생겨 결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시아버지와 고향 형제로 오랜 기간 가까이 지내셨거든요. 저희 부부가 어렸을 때는 가족 단위로 자주 만났었고 14살 이후에는 아버지와 따로 만나 시아버지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14살이 되던 해 이혼을 하셨어요.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말아먹은 게 많다 보니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래도 저에게 친정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종종 연락도 하고 밖에서 자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시아버지를 만나실 때면 저도 함께 가서 오빠들이랑 어울렸어요. 그러면서 남편과도 자연스럽게 친분이 생기게 되었죠. 성인이 된 후에는 아버지 없이 친한 오빠 동생으로 밖에서 자주 만났었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양가 집안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딱히 결혼 반대는 없었어요. 다만 시어머니는 저희 집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친정에 돈이 없다는 게 늘 불만이었죠. 아무리 가족끼리 잘 사는 사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친정에는 돈 한 푼 없고 네 아버지 사업은 계속 실패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사돈 뭐 하냐고 물으면 어디 가서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맺고 끊으면 확실해야지. 어머니, 아버지도 계속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노력 중이니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네 아버진 왜 소식이 없다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돈인데 빌려간 돈은 째깍째깍 갚아야지. 친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언제까지 봐줘야 하니? 날이 갈수록 나는 너희 둘 괜히 결혼시켰다는 생각이 든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만 보면 친정아버지가 빌려간 돈을 빨리 내놓으라고 재촉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친정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생기자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려가셨거든요. 아버지는 최대한 빠르게 돈을 갚겠다고 했었지만 아무래도 사업이 연이어 실패를 하다 보니 사정이 안 좋아져 점점 늦어지게 되었죠. 시아버지와는 사이가 워낙 각별하다 보니 시댁에 종종 식사 초대를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친정아버지는 굉장히 미안해 하셨습니다. 형님한테 빌린 돈도 빨리 갚아야 하는데 자꾸 늦어져서 미안해요. 매번 갚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사업이 계속 실패하니 돈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올 때마다 형수님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자식한테 괜히 못난 애비 된 것 같아 미안하네. 괜찮아. 우리가 어떤 사이냐. 친형제나 다름없고 집안 사정 뻔히 다 아는데 왜 그렇게 미안해? 그 돈 당장 없어도 우리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천천히 갚아도 돼. 나 이해해주는 건 정말 형님밖에 없네요. 고맙습니다. 시아버지는 친정아버지가 돈을 빨리 갚지 못해 미안해할 때마다 항상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덕분에 저는 옆에서 괜히 눈치가 보여 안절부절 못했죠.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고 안 좋아하는데 친정아버지 돈 문제까지 얽혀있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괜히 가시밭길 위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남편과 저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을 했어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고 덕분에 신혼집을 구하면서 빚이 생겼죠. 둘이 합쳐 월 4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었지만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더더욱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니들 빚 갚는 거 언제까지 해야 하니? 내 귀한 아들 신혼집 구한다고 빚낸 거 갚느라 허리띠 졸라매한다며 형한테 신세 한탄 했다더라. 이게 뭐니? 괜히 너랑 만나서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하자니. 그래도 빚이 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우선 돈부터 갚아야죠. 그래야 나중에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막말로 너 아니었으면 내 아들 그렇게 고생할 일 없었어. 두부가게 물려받고 사장 소리 들으면서 좋은 여자 만나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다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어지럽힌다더니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뭐니? 나는 속 터지고 네 남편은 빚 갚느라 정신없고. 시어머니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들더군요. 누가 들으면 남편 혼자 일을 해서 빚을 갚고 있는 줄 알 거예요. 하지만 신혼집을 매입하는 데 생긴 빚은 저희 부부가 함께 돈을 벌어서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황당하고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둘이 있을 때만 이런 말씀을 꺼내시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사실 시댁이 매주 주말에 가족 모임을 할 정도로 식구들끼리 똘똘 뭉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일이 발생했던 그날도 가족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때는 제가 결혼한 지 약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모님 가족이 연락도 없이 시댁에 찾아왔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댁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지나가다가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찾아왔다 했습니다. 이모님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에 합류했고 술 한 잔씩 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모임이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도 이모님이랑 같이 술을 하셨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자 뜬금없이 제 이야기를 꺼내셨죠. 언니 나중에 지우 결혼시킬 때 사람 잘 골라보네. 안 그러면 내 꼴난다. 우리 준우가 남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데 괜히 별 볼 일 없는 쟤랑 결혼을 시켜서 나 정말 속상해 죽겠어. 쟤만 아니었으면 빚 때문에 아등바등 할 필요 없고 잘난 여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지우? 내가 걱정 안 해도 될걸?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투자 사업하는 남자친구 만나고 있다던데. 준우는 이미 결혼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도 어쩔 수 없지. 그냥 네가 마음 열고 잘 지내는 수밖에. 이모님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난 후 맞장구를 치면서 안타까워도 어쩌겠냐는 식으로 나왔어요. 게다가 본인 딸은 이미 부자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며 은근히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더니 저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시아버지가 나타나 제 편을 들어주셨겠지만 하필 그날 친구분들과 약속이 있다며 모임 중간에 나가버리셨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이모님을 중재해줄 사람이 집안에 없었습니다. 이모님은 한참 시어머니 약을 올리시더니 저에게 대놓고 한마디 던지셨어요. 너 결혼할 때 해온 거 하나도 없다면서? 남들 다 아는 예물 예단도 못 해왔으면 너 시어머니한테 평생 충성하고 살아야 된다? 막말로 준우가 뭐가 못나서 이 고생을 해야 하냐. 네 시어머니 말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원래 친정에 돈이 없으면 며느리는 시댁 비위 맞추고 사는 거야. 에휴 언니 얘가 나중에 충성을 한다고 한들 내가 예뻐할 수 있겠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 없어. 안 사돈도 드센 직업을 가지고 있어 마음에 안 드는데 얘네 부모 이혼까지 했다. 게다가 아버진 하는 사업마다 줄줄이 말아먹어서 우리 집에서 돈까지 뜯어갔어. 그게 무슨 소리야? 돈까지 뜯어갔다니? 얘, 네 아버진 무슨 생각으로 그 어렵단 사돈한테 돈까지 받아가니? 양심도 없어도 너무 없네. 시어머니는 끝까지 친정 가족들을 물고 늘어지며 저를 깎아내렸죠. 그러자 이모님은 하나하나 맞장구를 치면서 정말 답이 없는 가족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사실 친정엄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나서 한식 뷔페 식당에서 일을 하며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식당 일만으로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고 월급을 더 주는 물류회사에 새로 취직해 주문에 맞게 물건들을 옮겨두는 업무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는 지금까지도 물류회사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즈음에 취직을 하셨고 꽤 오랜 시간 버티면서 일하다 보니 지금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팀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엄마의 직업을 잘 알고 있으니 본인 기분이 나쁠 때마다 여자가 드센 직업을 가지고 있어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하셨죠. 게다가 이혼하고 혼자 애를 키워 교육을 잘못 시켰는지 제가 덜 떨어진 것 같다는 막말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형님 부부도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동서 엄마가 그런 남자 같은 일을 해요? 이왕 할 거면 성별에 맞는 직업을 고르지. 여자가 물류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 드세다고 욕 많이 하잖아요. 여자는 여자다운 직업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 그렇죠?
재수 씨, 엄마가 그런 일을 하는지 몰랐네. 물류회사에서 물건 옮기는 일이면 힘이 장군감 아냐? 왜 하필 그런 일을 골라 하는지. 형님 부부는 시어머니의 막말에 친정엄마를 비웃고 놀렸죠.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너무 나쁘더군요. 저는 남편이 옆에서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었으니 편을 들며 도와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족들이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던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휴대폰 화면이나 보면서 히히덕거렸어요. 저는 화가 나 가만히 앉아서 시댁 식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고 그냥 말없이 시댁을 나가버렸죠. 그랬더니 남편은 뒤늦게 저를 쫓아와서 다시 들어가자고 붙잡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말도 없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 당신 어른들 말에 기분 상한 거 알고 있는데 그냥 속상해서 하신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얼른 다시 들어가자. 아니, 나 안 들어가. 내가 아무리 며느리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니지 않아? 그리고 당신도 그런 상황에서는 휴대폰 화면 보며 히히덕거리고 있을 게 아니라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저는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붙잡는 남편의 손을 뿌리친 후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형님이 돌아가며 전화를 걸면서 저를 못살게 굴었죠. 그러나 저는 전화가 오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통해 시댁에서 오는 전화를 무시했다는 말을 들었나 봐요. 헐레벌떡 집에 들어와서는 아주 난리를 쳤죠. 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내 가족을 무시할 수 있냐?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우리 집에서 덜 떨어졌단 소리 듣는 거야. 정신 차려. 어머니가 먼저 시작했어. 그리고 두 사람이 무슨 말 할지 뻔한데 내가 왜 그 전화를 받아야 되냐? 어차피 받아봤자 막말이 한가득이거나 나 깎아내릴 텐데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 전화를 받아야 되냐고. 그날 저와 남편은 크게 싸우게 되었고 약 일주일 정도 냉전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휴가를 내 집에 있었던 날이었고 정말 오랜만에 쉬는 거라 그냥 집에서 잠이나 푹 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가게에 출근한 남편에게 휴가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오후에 찾아오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어서 알겠다고 오시라고 했죠. 그렇게 오후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형님 부부까지 데리고 신혼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발을 붙이기가 무섭게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놓으라고 했죠.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뜬금없이 5천만 원을 빌려달라니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생겼어요? 집에 일이 생긴 건 아니고 네 아주버님이 회사 관두고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 내가 엄마로서 도와주고 싶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5천만 원이 모자라네. 우리 집도 네 아버지 사업에 보탬이 됐으니 너도 시댁일 모른 척하지 말고 5천만 원 좀 구해봐라. 어머니, 제가 5천만 원이 어디 있다고 그런 부탁을 하세요. 집 대출 받은 것도 아직 한참 갚아야 되고 지금 생활비 감당하기에도 힘들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 코가 석자라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면 몇 배로 되갚겠다면서 무조건 돈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돈이 없다고 목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애초에 빚부터 갚지 않았겠냐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하게 싸늘해졌죠. 그러면서 시아버지 돈으로 아버지 사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딸인 제가 어떻게든 구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꽁으로 돈 내놓는 게 싫은 거라면 아버지가 빌려간 돈 갚은 셈 칠 테니까 일주일 내로 대출을 하던 친정에 손을 벌리던 알아서 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댁에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어요. 시댁에서 빌려간 돈을 갚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고 안 그래도 빚 갚느라 힘들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출까지 해서 돈을 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대출을 받아서 아주버님을 도와주면 분명히 더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할 텐데 시어머니 성격에 그 꼴 보고 가만히 앉아있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정에 손을 벌려가며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 큰 돈은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대출까지 해서 도와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인지 무조건 5천만 원을 구해내라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죠. 내가 지금 너한테 부탁을 하는 걸로 보이냐? 이번 주 내로 무조건 5천만 원 구해와라. 너는 미련한 거냐 아니면 미련한 척하는 거냐? 그걸 왜 혼자 해결하려고 해? 네 엄마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빌려봐라. 네? 어머니,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먹고 살기 힘든 건 매한가지인데 어떻게 친정엄마한테 손을 벌려요. 그리고 아주버님 사업하는데 없는 돈을 만들어서 보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엄마한테 얘기 꺼내보지도 않고 너는 왜 돈이 없다고 단정짓냐. 막말로 너 결혼식 때 제대로 해온 것도 없는데 네 엄마가 딸을 위해서 목돈 정도 만들어 놓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엄마한테 가서 돈 구해와라. 형님 부부도 시어머니 말에 하나하나 보태면서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라며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아주버님은 시어머니 말에 하나하나 보태면서 본인이 사업하면 몇 배로 돌려주겠다는데 야박하게 굴지 말고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초기 사업장에 투자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여주는데 정말 한숨만 나왔죠. 이대로 가다가는 끝이 안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사람을 밖으로 내쫓아내기로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주버님 사업에 그런 큰돈 투자할 수 없어요. 제 코가 석자라 그럴 만한 돈도 없고 이제 시작하는 사업에 투자할 생각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빠가 빌린 돈은 시아버지에게 꼭 갚을 겁니다. 그 돈이 형님 내외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동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투자에 관심이 없어도 그렇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댁 식구가 사업을 한다는데 나서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 동서가 이렇게 야박한 사람인 거 몰랐네? 가족이니 도와줄 수 있다고요? 만약 제가 사업한다고 2억만 빌려달라고 하면 형님은 고민도 없이 도와주실 수 있겠네요? 친정에 손 벌리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요. 형님, 저희 부부 빚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는 것 아시죠? 그 돈 형님이 대신 무이자로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말에 세 사람은 많이 당황하는 듯 보였어요. 특히 형님 부부는 사업할 돈이 있었으면 이 집에 찾아와 구걸을 하고 있겠냐고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출이든 친정에 손을 벌리든 해서 도와줬을 거라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 형님 부부는 불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뒤로 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된다며 세 사람을 억지로 내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실랑이가 이어졌어요. 그러던 중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죠. 당신 왜 그래? 이번에는 무슨 일인데 가족들을 내쫓아내려고 하냐고. 나한테 5천만 원 내놓으래. 아주버님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 돈이 모자라다면서 가지고 있는 목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던지 친정에 손 벌리던지 무조건 가져오라네. 아니 가족끼리 필요하면 돈도 빌려주고 할 수도 있지. 당신은 왜 맨날 남 일처럼 굴어. 살면서 우리는 힘든 일이 안 생길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이 시집 올 때 제대로 해온 게 뭐가 있어? 지금 당장 친정에 손을 벌리던 아니면 모아놓은 돈 들이던지 해. 남편은 제가 시집 올 때 아무것도 해온 게 없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먼저 혼수나 예단 생략하고 식만 조그맣게 올리며 살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게다가 서로 합의하에 혼수 예단이 생략되었으니 남편이 제대로 해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혼여행도 안 가고 신혼집도 부모님 도움 없이 대출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만 아무것도 안 해온 며느리 아내 취급을 하니까 짜증이 팍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피차 일반이라고 똑같이 해온 게 없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딴 소리를 하냐며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제 손목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애절하게 부탁을 하더군요. 여보, 화났어. 내가 가족이라는 예민하게 반응하잖아.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런데 우리 형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잘 살겠다고 아등바등 되는 것 같은데 보기에 안쓰러워서 그래.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 나중에 우리가 힘들어 도움 요청할 때도 할 말이 있고.
당신 부자야? 나는 커피 한 잔 사 먹을 때 벌벌 떨 만큼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 이런 나는 안 불쌍하니? 나는 아주버님 도와줄 돈도 없고 해줄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해주고 싶으면 당신 돈 주고 지금 당장 세 사람 돌려보내. 단호한 저의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 사람에게 도와주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러니 그만 집에 돌아가시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어떻게든 구해줄 테니 가서 기다리라고 얘기했죠. 저는 황당하고 기가 막혀 방 밖으로 뛰쳐나가 대체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든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미 눈이 돌아간 저는 세 사람을 힘으로 밀쳐낸 후 시아버지에게 시시콜콜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어떻게 내 집안에서 이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냐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사실 시아버지가 워낙 엄하고 보수적인 편이라서 온 식구들이 꼼짝 못하는 편이에요. 특히 남편과 아주버님은 어릴 때부터 강하게 커서 그런지 시아버지에게서 큰 소리가 조금만 나와도 벌벌 떨거나 눈치를 보게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온 식구들이 시댁으로 총출동했어요. 유진이가 전화로 했던 말 뭐야? 자식이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애비가 모르고 있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사업을 할 거면 자금은 모아놓고 시작하는 게 정상 아니야? 너 동생 부부 집 쫓아가 돈 내놓으라고 했다면서? 대체 그런 정신 상태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그게 아버지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업 성공하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죠. 그리고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도움 좀 달라고 찾아간 거예요.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필요하면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5천만 원이 적은 돈이야. 쟤들 집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탁을 해도 상황 보고해야지. 그리고 너 은하는 생각 안 하냐? 네가 사업해서 망하면 네 마누라는 무슨 죄로 그걸 감당해야 하냐? 너 쉽게 생각하고 덤비다 망하면 은하랑 사돈댁에 큰 죄 짓는 거야. 아주버님은 사업이 망하면 죄 짓는 거라는 시아버지 말씀에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형님도 좋아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했죠. 그러나 시아버지는 사고 치지 말고 다니던 회사 얌전히 다니라고, 한 번만 더 내 집에서 사업 얘기 나오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끊는 거라며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눈치만 살살 살피다가 은근히 애가 하고 싶다는데 부모로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기회를 한 번 주자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저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사업하다가는 집안 금방 말아먹는다고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아주버님은 시아버지 말씀에 본인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짓인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냐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면서 본인이 한마디 했다고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허락을 할 수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랑 종종 마찰이 생길 텐데 그럴 때마다 저런 식으로 삐져서 나가면 회사가 잘 돌아가겠냐고, 보나마나 금방 망할 거라고 했죠. 그 말에 결국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를 설득하길 포기하셨고 형님 부부도 더 이상 사업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로부터 받는 돈 재촉을 해결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더군요. 이날 이후로 그들은 저만 보면 배신자라고 하면서 눈을 흘기거나 무시하기 시작했죠. 특히 형님은 더더욱 지나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날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났을 즈음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 시댁은 매년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생신 전날에 형님 전화를 받아보니 시어머니가 이번엔 나가서 먹기 귀찮다고 요리를 해서 먹자고 하셨다 했죠. 계속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시다가 이번에는 집에서 먹자는 게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마도 친척분이 사고를 당해 시아버지께서 급히 지방에 내려가신 상황이라 그것 때문인가 보다 하면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밖에서 놀고 먹고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본 후 시댁에 찾아갔죠. 일요일이라 시어머니께서 교회에 가셨는지 집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일찍 오겠다던 형님도 보이지 않아서
저는 언제쯤 오시나 싶어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저 지금 시댁에 도착했는데 형님은 어디쯤이세요? 저 먼저 음식 준비 시작하고 있을까요? 동서 벌써 도착했어? 미안한데 어쩌지? 나 오늘 늦거나 못 갈 것 같아. 친정엄마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연락이 와서 급히 모시고 병원에 와 있거든. 골절이 있어 입원 치료해야 한다고 해서 내가 엄마 옆에부터 이것저것 챙겨줘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그래요? 많이 다치신 건 아니죠? 그럼 일단 저 먼저 시작하고 있을게요. 갑자기 형님이 늦거나 못 올 수도 있다고 하니 이 많은 음식을 혼자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친정에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생신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했죠. 너 내 며느리로 들어온 지 몇 년 됐는데 집에서 생일상을 차리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냐? 우리 집 생일 때마다 밖에 나가 소고기 구워 먹는 거 몰라? 오냐, 너 비싼 소고기 값 내기 싫다고 이런 짓 하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니. 어제 형님이 이번에는 집에서 하자고 말씀하셨다 해서 아침 일찍부터 생신상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 얘가 이제는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거짓말을 하고 있네. 네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너랑 같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 네 애비도 돈 갚기 싫어서 매번 이리저리 머리 굴리더만 그 애비의 그 딸이라고 얘도 똑같네.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날에 형님에게 전화받은 기록을 보여주면서 집에서 하자는 말을 듣고 생신상 차리러 온 거라며 오해를 풀어보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친정아버지 일을 들춰내며 모든 게 다 제 탓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해보면 되지 않겠냐며 시어머니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끝까지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당연히 저녁에 모여 소고기를 먹는 줄 알았다고 했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는 꼴 보기 싫다며 저를 시댁에서 내쫓아냈죠. 결국 저는 오해를 풀지 못한 채 억울한 마음만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댁 밖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으로 돌아오시는 시아버지를 마주치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눈물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시더니 크게 놀라시더군요. 아니, 유진아, 너 무슨 일이 있었냐? 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 어서 시애비한테 다 털어놔봐. 저는 시아버지의 성화에 무슨 일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저의 말을 듣더니 일단 시댁으로 다시 들어가자고 하셨고 당장 오라면서 형님을 불러들이셨죠. 하지만 형님은 친정 엄마가 아파서 당장 못 간다고 나중에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사돈께 직접 연락을 드리고 양해를 구할 테니 당장 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굳이 전화까지 할 필요는 없다면서 말을 바꿔 바로 시댁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엄마가 다쳤다는 것도 거짓말인 듯 보였죠. 시아버지도 형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듯 보였어요. 얼마 후 형님은 헐레벌떡 시댁으로 달려왔고 시아버지는 큰 소리를 내면서 혼을 내셨죠.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제 네 동서한테 전화해서 생일상 집에서 차림 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너는 친정 핑계대고 집에 안 오고 네 시애미 난리를 치니 유진이가 확인차 연락했다는데 너는 끝까지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얼른 사실대로 털어놔라. 거짓말이라뇨. 아버님은 왜 동서 말만 믿으세요? 이번 일은 저도 억울하다고요. 저는 정말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다음날 식사할 장소 찾아보고 예약하라는 말만 했어요. 그리고 친정 핑계라뇨. 친정엄마가 오늘 아침에 계단에서 굴러 다쳤고 지금 병원에 계세요. 시아버지는 형님에게 그 말이 정말이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휴대폰을 가지고 어딘가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휴대폰에서 컬러링이 흘러나오자 굉장히 당황한 듯 안절부절 못했어요. 아무래도 형님 반응을 보아 시아버지는 사돈께 전화를 하시는 듯 보였죠. 시아버지는 전화 연결이 되자 간단히 안부를 묻더니 넘어져 다쳤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시냐며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사돈께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대충 저희 친정엄마 핑계를 대면서 본인이 착각했나 보다고 안부 연락처 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전화를 마무리 지으셨죠. 그렇게 통화가 끝이 나고 얼음장 같은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형님은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다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빌기 시작했죠.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지난번 일이 서운해서 동서 좀 골탕 먹이려고 했어요.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감히 내 집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 거짓말까지 실실하면서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너 때문에 이게 뭐냐? 네 시어머니는 며느리 잡고 유진이는 눈물 범벅이 되어 밖으로 뛰쳐나오고.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형님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급히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게 한마디 들어야 했죠. 고모님이 사고로 알아누웠는데 새벽에 달려오진 못할 망정 꼭 파티를 해야 했냐면서요. 덕분에 시어머니의 생신 파티는 없던 일이 되었고 저와 형님은 함께 시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시아버지 앞에서 쩔쩔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니 시댁을 벗어나니까 태도가 싹 돌변하더군요. 동서는 꼭 그렇게까지 일러 바쳐야 했어?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가 눈치코치 하나 없네. 동서 때문에 이게 뭐야. 괜히 아버님한테 찍혀서 욕만 먹었잖아. 저는 형님의 말에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기를 켰죠. 이번 일을 겪어보니까 어떤 일이든 확실하게 증거물을 만들어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은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더군요. 제가 이번에 억울한 일을 겪어보니 증거물을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아서요. 형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세요. 녹음한 후에 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식구들끼리 시시비비 다 가려보죠 뭐. 형님은 저를 한참 동안 째려보더니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고 더러워서 피하는 거라면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죠. 형님의 반응을 보니 이번 일은 확실히 제가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아버님의 도움은 받았지만 한동안 그들은 저를 괴롭히려고 달려들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마음 편히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개인 통장 정리를 해보니까 친정아버지의 이름으로 큰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대체 친정아버지에게 이런 돈이 어디 있어서 보냈나 싶었죠. 그래서 급히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제가 방금 통장 정리를 했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큰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 무슨 돈이에요? 아버지가 보낸 거 맞아요? 만약 아니라면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보낸 건 맞으니까 걱정 마라. 사실 3개월 전부터 만들어 팔기 시작한 로봇 청소기가 입소문을 탔어. 그래서 홈쇼핑도 나가게 되고 큰 계약도 따내서 목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아무래도 네 엄마랑 이혼하고 그동안 내가 애비 노릇한 게 없는 것 같아 보냈어. 정말이에요? 아버지 이번엔 정말 성공한 거 맞아요? 이거 꿈 아니죠? 친정 아버지는 보낸 돈으로 우선 신혼집에 남아있는 빚부터 갚으라고 하더군요. 친정아버지의 사업이 성공했다는 게 근래에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전자제품 사업을 꾸준히 시도하셨는데 번번이 실패만 해서 모두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이혼을 선택하신 것이고 저 또한 친정아버지가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마다 그러려니 하고 말았죠. 그런데 인생은 3~4번이라더니 오뚜기처럼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하던 아버지는 결국 대성공을 거두셨고 곧바로 시아버지에게 빌려갔던 돈을 갚았으니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엄마에게 저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큰돈을 보냈다고 했죠. 엄마는 친정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정말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더니 놀랄 노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좋은 소식 들을 수나 있을까 했는데 네 아버지가 의지의 한국인이 맞나 보다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셨죠. 그렇게 저는 친정아버지의 성공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전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굳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 필요가 없어졌고 생활비하고 남은 돈은 조금씩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신혼여행을 가지 못해서 항상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에 여름 휴가로 해외 한번 다녀오자 싶어서 계획해놓았죠. 그렇게 기대하던 여름 휴가 기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이틀 전 엄마가 난생 처음 남편과 해외여행을 가는 건데 예쁜 옷이라도 사야 하지 않겠냐며 쇼핑을 가자고 찾아왔어요.
마침 저도 옷이랑 수영복이랑 사야 할 것들이 있었고 엄마랑 데이트를 한 지도 오래된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랑 형님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찾아왔습니다. 설마 대낮부터 술을 드신 거예요? 아니 취하셨으면 집으로 가셔야지 이 집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내가 쓸데없이 네 집에 쳐들어왔겠냐? 볼 일이 있으니까 왔지? 너랑 돈 문제 마무리 지으러 왔다. 네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했으니 너 큰 돈 좀 만졌지? 전에는 돈 한 푼 없는 거지였다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거 준민이 사업 자금하게 가져와라. 그래 동서, 전에는 허리띠 졸라매고 산다고 해서 내가 많이 봐줬다? 이제 동서 아버지가 성공했으니 우리가 성공할 차례야. 우리도 동서 도움 받아 돈방석에 좀 앉아보자. 동서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고. 두 사람은 술에 취해서 아버지가 준 돈을 당장 내놓으라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죠.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기분 좋게 나가서 쇼핑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난리인지 황당했어요. 그렇지만 엄마도 계시니까 제정신일 때 다시 얘기하자며 조용히 정리하고 돌려보내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점점 아나무인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성공을 했는데 설마 딸한테 돈 한 푼 안 준 거냐고, 버린 자식도 아닌데 쓸 만큼 돈 주지 않았겠냐며 아주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제가 꼼짝도 하지 않자 목돈이 없으면 월급 통장을 내놓던지 아니면 아버지를 찾아가서 네 몫의 유산을 먼저 떼어달라고 하라 했죠. 게다가 형님은 허락도 없이 안방에 들어가더니 월급 통장은 방을 뒤져보면 금방 찾을 수 있지 않겠냐면서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술 먹고 주정을 부리는 것이니 잘 달래서 보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갈수록 막무가내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사업 문제는 이미 아버님 선에서 끝난 이야기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주버님 사업에 투자할 생각 없습니다. 더 이상 말다툼하기 싫으니까 얼른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너 네 아버지 성공했다고 나한테 유세 부리는 거냐? 보니까 지금 팔 잡히게 생겼다고 막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네가 아버지 없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게 바뀌냐?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못 배운 티가 팍팍 나는 인간이야. 맞아요, 어머니. 동서는 저랑 다르게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티가 나죠? 그래서 더 우리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동서는 생각이 없나 봐요. 친정엄마는 제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들 머리채를 잡아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집이 떠나갈 만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 이제 쥐새끼도 숨겨놓고 사는 거냐고 아주 막 나오기 시작했죠. 술에 취해서 아주 앞뒤 분간 못하고 나오는 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도 화가 많이 났는지 얼굴까지 빨개져서 악을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 그동안 내 귀한 딸을 이런 식으로 대한 거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애들 앞에서 못 빼먹은 행동하면 안 되지. 어른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시위 노릇을 하겠다고 여기까지 쫓아와? 그거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거 안 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쪽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목숨이라도 내줘야 한다고. 우리 집에서 그쪽 전 남편 빚 갚아 살려줬는데 은인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어디 있어? 은인? 당신이 직접 돈 빌려줬어? 그건 박하사돈이 가지고 있는 돈 빌려준 거야. 그리고 전 남편이 빌린 돈 얘기를 왜 나한테 해? 나랑 딸은 전혀 상관없는 얘긴데. 오늘 일 나 그냥 못 넘어가. 누구 하나 저 세상 가볼 때까지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고. 엄마는 한참 동안 그들 머리채를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잠깐 틈이 보이자 헐레벌떡 도망치듯이 집을 나가버렸죠. 엄마는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인지 계속 씩씩거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어떻게 저런 시어머니를 평생 보고 사냐면서 어차피 애도 없는데 차라리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치기도 하고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을 선택했으니 서로 맞춰가면서 잘 살면 되겠지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죠. 특히 결혼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더니
연애 때 다정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 본인 식구들만 챙기기 바쁘니까 실망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말씀대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그들이랑 한바탕 하고 나니 기분이 좋지 않고 저도 마음 정리가 필요할 테니 먼저 가보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셨죠. 그렇게 저는 조용해진 거실에 앉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7시가 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그 얘기를 하려는 거냐며 저에게 화부터 냈죠. 아니, 장모님은 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좋게 얘기해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 엄마가 집에 들어오라고 하더니 나 붙잡고 장모님 고소하겠다며 한바탕 난리 났었어. 겨우 설득하고 오느라 혼났다고. 설득한 게 아니라 설득당하고 왔겠지. 고소하려면 하시라고 그래. 그럼 나도 똑같이 맞대응할 테니까. 그리고 우린 이혼하자. 나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겠어. 조용히 합의 이혼해주면 좋겠는데 만약 싫다고 하면 나는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선택해.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데? 절대 이혼할 생각 없어.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젊은 나이에 이혼남이 되어야 하냐? 나는 절대 이혼 못하니까 꿈도 꿀 생각하지 말고 당장 우리 엄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남편은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으니 이혼도 하지 않을 거라며 버텼습니다. 상황을 보니 조용하게 합의 이혼을 하는 것은 힘들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어떻게든 이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통보를 하면 순순히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곧장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는 이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며 도와주셨던 시아버지에게는 이혼을 말씀드리는 게 정말 죄송하고 불효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의 일을 겪어보니 이혼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저 도저히 못 살 것 같습니다. 여태 저를 이뻐해 주시고 아빠한테도 은인이신데 너무 죄송해요. 오빠랑은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그런데 오빠는 절대 안 된다면서 펄쩍 뛰네요. 뭐라고? 대체 무슨 일인데 이혼 소리까지 나와? 혹시 준우가 사고라도 쳤어? 아니면 네 시어머니가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든? 유진아, 지금 당장 준우 데리고 집으로 좀 와라. 일단 와서 얘기하자. 이혼같이 중요한 말은 전화로 통보하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는 친정아버지랑 같이 술 한잔하고 있다면서 일단 와서 얘기하라고 하셨죠. 마침 아버지도 같이 있으니 무슨 일인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고 도와주던지 말던지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너무 단호하게 바로 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시댁에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는 식사도 못 하시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앉아 계셨어요. 저희 부부는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대체 무슨 일인데 이혼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와. 유진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놔봐. 무슨 일인지 들어봐야 시애비가 편을 들어주던지 저놈을 혼내던지 할 것 아니야. 그게요, 아버님. 오늘 어머니랑 형님이 술 마시고 집에 찾아와서 다짜고짜 아버지가 주신 돈을 내놓던지 월급 통장을 내놓던지 하라고 하셨어요. 아주버님 사업자금 하겠다면서 엄마가 앞에 있는데도 막말을 날리시는데 그걸 보고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당신 또 그런 짓을 했어. 게다가 은하까지 데리고 가서 그런 난리를 쳐.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준민이 사업 얘기는 없던 거라고 다시는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게다가 안 사돈이 계신데 그딴 짓을 해. 제정신이야. 시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면서 뭐라고 하시니까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했는지 횡설수설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식이 잘 살아보자고 사업하겠다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5천만 원도 대주지 못해 미안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저희 집에 돈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성공을 했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도움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뱉은 마지막 말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시댁 돈 받아 성공했고 은인인데 그깟 5천만 원 좀 달라는 게 무슨 대수냐고 했거든요. 그러자 시아버지 표정이 무섭게 변했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사돈한테 왜 은인이야? 당신 돈 빌려줬어. 내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빌려준 거야.
그런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5천만 원을 꿀꺽하려고 들어? 내가 젊었을 때 동생한테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알고 하는 소리야? 아니,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이제 와서 돈 가르게 하자는 거야?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이지. 그리고 자식이 사업 좀 해보겠다는데 아버지가 되어서 꼭 꿈을 짓밟아야겠어? 당신 끝까지 이럴 거야? 누군 자식 생각 안 해?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사업 말린 거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한참 동안 말다툼을 하시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혼 통보할 생각으로 시댁에 찾아간 것이었으니 신경 쓰지 않고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들을 기억나는 대로 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친정 아버지까지 화가 잔뜩 나셔서 노발대발하셨습니다. 형수님, 아니 안 사돈이 어떻게 내 가족을 이런 식으로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사돈도 아니고 애들 어렸을 때부터 몇 년을 보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내 가족을 무시하고 내 딸을 힘들게 할 수 있냐고요. 형님에게 돈 다 갚고 이자까지 다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저는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혼하고 한부모 가족으로 자라온 것도 맞고 돈 없이 자란 거 맞지 않아요? 혼자 열불 내며 머리채 잡은 것도 그렇고요. 저 고소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당신 조용히 안 해. 뭘 잘했다고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 당신 얼른 준민이 내외 집으로 오라고 해. 영민아, 아니 사돈 내가 미안합니다. 다 식구 교육 못 시킨 내 불찰이네. 그리고 유진이도 그런 일 계속 겪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저와 아버지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하셨어요. 덕분에 아버지도 노발대발 하시다가 조금은 화가 누그러지셨는지 침착하게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셨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형님 부부를 시댁으로 호출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 부부가 집에 도착했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은하, 너 오늘 네 시애비랑 둘째 집에 가서 난리치고 왔다면서 술까지 먹고 가서 돈 내놓으라고 했다던데 내가 분명히 사업 생각은 접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런 소리가 나와? 니들은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아무리 사돈이고 두 분이 친하다 해도 그렇지 왜 맨날 동서만 감싸고 도세요. 그리고 오늘은 저랑 어머니가 피해자인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말리지 않았으면 저 이미 경찰서 달려가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거냐? 니들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아주 돈에 미쳐서 가족도 몰라보고 그딴 짓을 해. 그리고 너는 네 마누라 간수도 제대로 못하고 뭐했어? 네가 사업한다고 집안 다 들쑤셔놔서 둘째 이혼하겠단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주버님은 시아버지 말씀에 한숨을 내셨죠. 그리고는 정말로 본인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민 없이 아주버님이 사업하겠다고 했던 순간부터 쫓아와서 괴롭히지 않았냐. 심지어 오늘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서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사실대로 말할 테니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죠. 만약 우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본인은 시아버지에게서 좋은 소리 못 듣는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뭘 사실대로 말한다 그러는 거냐고 입이 뚫려 있으니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본격적으로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아버지, 저 사업을 하려고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사고를 친 게 조금 있어서 친구놈한테 돈을 좀 빌렸거든요. 그런데 걔가 1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대체 무슨 사고를 쳤는데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해. 그리고 친구한테 돈을 빌렸으면 째깍째깍 갚아야지. 지금까지 미뤄두다가 가족들한테 손 벌리는 게 말이 돼.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친형제나 다름없는 영민이 딸한테 그딴 짓까지 하냐고.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요. 엄연히 재수 씨도 우리 가족 아니에요? 시집 왔으면 가족 일에 손 좀 보탤 수 있잖아요. 살면 뭐 얼마나 잘 산다고 돈 한 푼 안 내놓는데 좋게 보겠어요? 솔직히 재수 씨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사람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아주버님 말을 들어보니 결국 사업은 핑계였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짜고 저를 괴롭힌 것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시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며 아주버님에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하면서 손을 올리셨죠. 친정아버지도 화가 많이 났는지
시댁에 기분 좋게 술 마시러 와서 별꼴을 다 본다고 그동안 내 딸이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았던 거냐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본인이 오면 다들 착한 사람처럼 굴더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고작 돈 때문에 내 딸이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았냐면서 큰 소리를 내셨어요. 시아버지는 친정아버지의 말에 연신 미안하다고 본인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하며 울먹이셨죠. 그 와중에도 그들은 제 쪽을 째려보며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뭐냐고 속삭이더군요. 정말 끝까지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빠와 엄마랑 각기 따로 만나 최종 상의를 했어요. 친정아버지는 저에게 무조건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먹은 김에 당장 내일이라도 도장 찍고 서류 정리하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 준비를 하던지 하라고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본인이 왜 이혼남이 되어야 하냐고 절대 안 된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은근히 이혼까지는 안 했으면 하는 눈치였지만 결국 잘못은 시댁 쪽에 있었으니 나서서 말릴 순 없었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형님 부부에게 사고든 아니든 금전적으로 도와줄 생각이 없으니 빚은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정아버지는 곧바로 그 집을 나왔고 다음 날부터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죠. 웬만하면 남편과 조용히 합의 이혼으로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끝까지 이혼은 싫다고 버티니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준비가 한창일 때 시어머니와 남편은 돌아가면서 집에 찾아와 자꾸 귀찮게 굴더군요. 유진아, 내가 준우랑 이혼하는 것까진 말리지 않으마. 그런데 너 준민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시아버지가 네 아버지 사업에 돈을 보태주어서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준민이 좀 도와줘. 곧 친구한테 소송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래.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제가 그걸 왜 도와줘요? 저랑은 관계없는 일이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도 갑자기 찾아와서는 우리가 몇 년을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냐며 애걸복걸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깔끔하게 거절을 했죠.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까지 받아서 신혼집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나자마자 곧바로 전 남편 짐을 꾸려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저는 이혼을 한 후 그 집과의 연락을 딱 끊었지만 친정 아버지는 그래도 시아버지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듯 보였습니다. 고향에서 친형제처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 연락 끊는 게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 또한 명절에는 시아버지에게 한우 세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전 시댁 소식도 들을 수 있었는데 결국 전 아주버님은 친구 돈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일로 많이 싸웠는지 전 형님과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자업자득이고 본인 탓이니 이번 기회에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처음에는 이혼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한평생 저런 시댁 밑에서 돈 시달리며 살고픈 마음은 1도 안 들었어요. 여자로서 아내가 아닌 제 능력으로서 새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일이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애청자님들께서도 제 2의 인생을 위해 달려가는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 글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기막힌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